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앞서서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소식을 알아봤지만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복지회관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확진자가 무려 46명이나 나왔습니다. 뭐 지금 추가된 건 아니고 이게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단체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파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 교수님, 이 뭐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네. 아침부터 나왔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관만 코호트 격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아파트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번 코로나19 감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 아파트를 특별히 코호트 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이 아파트 관리자 방역 당국에서 예.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발생한 지역을 전부 다 이제 마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네. 이 아파트 지역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21일부터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방역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환자 발생이 있는 것을 알고 지난 4일 날 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 대한 이제 검사를 이제 실시하게 됐는데 문제는 46명이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을 보고 이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또 그리고 외부인들도 일체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아파트가 전체 격리에 들어간 게 처음이거든요. 이런 집단 시설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 격리 조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정 교수님? 일단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141명이에요. 141명인데 다 35세 이하의 여성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자가격리 조치 상황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 점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매일 2차례씩 유선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활시설센터라든지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격리 조치를 함으로써 네. 어떤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현정 의원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서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얘기로도 이 아파트 단지에 지금 입주자가 한 110여 명 되는데 이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9명이 넘었다고 조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도 신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살게 됐는지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회관 안에 있는 2동짜리 아파트예요. 네. 그 아파트인데 이제 이 입주 조건이 임대 아파트인데 35세 이하의 이제 근로여성을 산해서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보니까 여기 한 90명 이상이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신천지 교인이 대구 시내에 보면 대구교회 신도들이 한 9천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한 10명 정도씩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자신들이 마련한 어떤 주택에 있는 경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대구시가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대구시가 뭐 특정한 인사들에 대해서 특혜는 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교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이 이쪽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 신청을 해서 들어간 것인지 이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어떻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염병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슈퍼 전파자가 비슷하게 돼버리는 이제 그런 양상이 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구시가 좀 조사를 벌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는 정말 이분들이 계속 이곳에 갇혀 지내셔야 하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가장 걱정이 식사 문제 같은 거일 것 같아요. 네. 식료품 지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진행이 예, 될까요? 방역 당국에서 제공을 합니다. 예. 이 코호트 격리를 포함해서 이 격리 생활이 2주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 동안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대구시는 특별 이 관리 지역입니다. 네. 그 수당을 이제 지급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방역 물품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당연히 하루에 3끼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식료품, 생필품을 방역 담당자들이 결국은 이제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하고 네.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자가 안에서 조리해서 먹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2주 동안은 좀 생활이 불편하지만 네. 우리가 아산이나 진천에서 우한에서 처음 들어왔던 교민 700여 명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좀 감수해야 되는 안전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었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오늘 대구시가 오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말하자면 강제로 코로나19 검사를 검진을 받게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사실상 신천지 교인들이 네. 이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대구시가 굉장히 난처해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제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네, 있었나 보죠?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그 의심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역 당국이 직접 조사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 교인들이 네. 그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 직접 내원토록 하는 경우인데 직접 내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소 요원들이 직접 이 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방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검사를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네. 또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벌금이라든지 그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전에 방금 한 11시쯤에 대구시장 권영지 시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대구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성당동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142명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확진자들의 거주지 분포도를 분석하던 중 해당 아파트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한 결과 입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중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46명이며 네, 정 교수께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뭐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확진자도 실제로 46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사회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외부 활동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상 그 보건당국에서 지난달 21일 날 첫 확진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계속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역시 또 바이러스를 상당히 많이 또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 전원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접촉자 조사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또 감염을 일으켰는지가 확인이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 신도들은 같은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역당국이나 보건당국에 대구시청 보건소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뒤늦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특히 신천지 측에서 이제 120억에 대한 이제 그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공동기금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이제 주거지라고 해서 이제 일반 경증인 환자들을 격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내는 것도 본인들이 그냥 1인 1실을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생활치료센터라고 생활치료센터요. 하죠. 예. 거기도 거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일부 같은 경우는 이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실은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습니까? 뭐 이미 알았겠죠. 다 신도들이면 그 대구 교회 신도들이면 옆집도 감염됐고 너도 감염됐냐? 이거 우리 아파트 단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보면 이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아마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 하부 조직이 있어서 몇 명씩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걸렸다는 거는 뻔히 그 내에서는 공유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통신 수단을 통해서 사실 그 대구교회 측에서 뭔가 이야기도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 접촉도 있는 거 자기가 또 누굴 접촉하면 충분히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뭐 상가나 또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사실 이게 좀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교회에서 전파가 돼서 수천 명이 지금 전파가 되는 사례가 보면 실제로 지금 역학조사를 보면 일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대구교회의 상층부부터 다 감염이 돼서 하층부까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전염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데오 지파의 그쪽 네. 위에서부터 밑에 있는 중간 그룹들까지 다 이렇게 전파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면 이 조직 전체가 어떤 면에서 감염에 노출됐었고 이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적으로 상당히 확산시켰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권영진 시장이 이분들을 자가격리할 때도 반드시 음성인지 양성인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도 보면 이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거를 드러내지도 않고 있고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이런 면들이 상당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코로나19 이 전염 사태에 신천지 교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들도 많은데 문제는 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신천지 교도들이 그 기간 동안 치킨을 팔고 카페 영업을 해서 경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신천지 교인들의 어떤 예배 행위를 통한 집단 감염. 이게 첫 번째 우려인데 네. 제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인이 아닌데 그냥 함께 살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나서면 이분들은 지역 주민이고 직장에 가면 종교는 다양하지만 네. 직장 동료고 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자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에요 이미. 그런데 치킨집을 영업합니다. 70대 여성 사장분이 네. 아들과 함께 3월 1일까지 사흘 동안 나중에는 확진 판정도 예, 받았잖아요.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영업을 중단하는데 며칠 동안 닭을 조리해서 배달하고 팔고 심지어는 문제 뭐냐면 베트남 국적의 아르바이트생도 있는데 예. 조사하러 나왔는데 역학조사를 거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니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네. 며칠간 영업을 했다는 거고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인데 카페를 영업을 해요. 근데 이분도 확진 판정이 되고서야 영업을 중단하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계속 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십 명의 주민이 카페를 이용했어요. 네.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동네 카페에 모였고 닭을 사 먹고 했는데 감염 위험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저는 신천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감염병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협조를 안 하고 스스로 걱정이 되면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행위를 하냐고요.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전 상당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신천지 측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와중에 앞서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그제 갑자기 신천지 측이 현금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 대구시가 이 성금 받지 않겠다. 왜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힘닿는 대가지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잠재우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고 사과도 이미 늦었지만 신천지 교인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잖아요. 그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돈을 120억, 출처를 알 수 없는 120억을 주니까.
네, 저도 참 이 소식 들었을 때 놀랐었는데요. 네, 신천지 측이 이 120원의 현금도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의 열매 측에 입금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큰 돈을 내놓았을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부는 당했지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룹이 이번에 300억을 냈잖아요. 네. 두 번째로 금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이게 120억 현금을 바로 계좌로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대구공동회에서 대구지회 이름으로 해서 100억 원을 쐈고, 그 다음에 중앙제 이름으로 이제 서울중앙회에 20억 원을 이제 네. 기부를 했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현금 120억이 동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신도들이 사실은 교회라는 게 결국 이제 헌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신도들이 이 120억이라는 헌금을 모금하려면 얼마나 많은 또 이게 헌금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신천지 측에서 물적인 인적인 저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좀 면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들이 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만희 총회장이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물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로 해서 조금의 여론을 좀 주저앉히겠다 이런 어려우지만 지금 고정지 시장이 이야기하듯이 아직까지도 신천지 측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한 아파트에 지금 집단 감염자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생업을 종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파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현재도 지금 생활치료소에 입소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나중에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신천지 측의 잘못을 좀 따져서 이건 구상권 행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검토를 할 그랬죠. 텐데 물론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한 관계는 거치겠지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는 겁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신천지가 이게 정말 자금 동원력이 꽤 상당히 좀 많구나라는 걸 이번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는 또 이 소식을 접하고 좀 황당했었는데 신천지 측이 지금 이제 모금 기관이 아니라 다른 모금 기관에 네. 기부를 하는 거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지마 기부, 무통보 기부를 지금 거부당한 거잖아요. 네. 협조가 우선이다. 그럼 제 생각에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은 돈대로 저희가 마련한 돈이니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후를 좀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굳이 이 기부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기부처를 찾아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돈을 앞세우는 느낌이라서 불편한 느낌이 다른 기부처도 있고요. 난감할 것 같아요. 다른 기부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기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또 국가의 구상권도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면은 그런데 해야 되나요? 협조를 먼저 해서 이 신천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견 동일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비협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확산될 경우에는 신천지가 그 시점부터는 이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전 기부금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실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기대했던 만큼의 이미지 전환 효과를 못 낸 이후에 저는 좀 이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협조가 최우선이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시고 기부는 기부대로 그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